이재명 후보가 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의원님도 그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가 만들어질 당시에 예. 4+1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123석이었을 때 예. 그때 제가 공수처를 만드는 4+1 협상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예. 최고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좀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항상 속상해 왔어요. 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작게 만들어졌었고 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그 민주당의 어떤 의도 즉 공수처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기보다는 공수처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요? 분들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면서 이제 예. 만들어져서 특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래도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제 기능을 못할 때 예. 견제 기능 및 보완적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규모도 좀 키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이번에 그 말씀하신 내란 수사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실수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금 전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전체 검사 규모가 25명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는 인력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 몇 개만 들고 있어도 다른 사건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25명의 검사 중에 또 몇 명은 또 이미 이탈을 한 점 상황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하기에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검찰이라든지 또는 예. 경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능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했던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수사 의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수사 능력 자체는 검찰에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이라든지 인적인 어떤 예.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예.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검찰의 그 예를 특히 이제 특수 수사 능력 그거를 공수처를 완전히 이식하겠다 이런 말 그런 건 주장을 아니고요. 예.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완전히 확립된 방안이라는 건 없지만 예.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예. 공수처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기타 여러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예.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수처 기능 강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적정한 수 정도의 검사 등을 갖고 있는 조직 정도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양을 늘린다. 예.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현재 이제 공수처가 다 합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공수처 담당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건 좋은데 예. 수사 기소라는 큰 방향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방향에 비춰봤을 때 예. 공수처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찰보다 더 먼저 하고 있었죠. 예. 근데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건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공수처는 그간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 사건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수처법 등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의 입법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구속이란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 단계인 지금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문제가 없더라도 이러한 논란들만으로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봤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셈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책임을 대해서는 물어야죠.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지금 대세는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거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안 하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반드시 남용됩니다. 예.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말달들을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네.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내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2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2대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2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2대 뭐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4대를 패. 네, 네. 아니면 한 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던 거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이게 수사 관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계속 이걸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뭐 법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욕심내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는 그냥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은 이런 중차대한 수사에서 수사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수사권 있는 없냐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은 없애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계속 들어오는 속보를 들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으로 구속을 예. 했었는데 예. 이거 뭐 무효로 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현안에 대한 부분일 거니까요. 네,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법원의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예. 사안도 다르고 이건 형사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판결하는 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요. 원래 절차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둘이 상의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도 이것에 대한 냉각기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검찰이 걸리게 될 프레임은 뭐냐면요. 니네 짜고 이랬지. 검찰이 일부러 이런 절차적 미비점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석방을 추진한 거 아니냐. 저는 검찰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공격하는 쪽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즉시 항고의 절차는 가야 되는 것이 아마 검찰의 지금 숙명일 것이고요. 그럼 한 7일 정도 이제 지연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과 날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요일날 탄핵 판결이 나온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17일, 18일까지 이제 헌재가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7일 아니면 14일입니다. 7일은 갔습니다. 맞죠? 그럼 14일이 남아 있는데 오늘부터 7일이면 또 그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그날 판결 내리는 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의 뭐 날짜는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 날짜보다도 이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잖아요. 거기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저는 8대0 인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실제로 앞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가지고 계엄을 하신 분인데 지금 그리고 군인들도 지금 별들이 무수히 지금 수사받고 있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직무 중에 가장 중차대한 것이 외적의 침입에 대해 가지고 국가를 방어해야 되는 것인데 군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운용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8대0 나올 거라 봅니다. 자 만약에 이 8대0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뭐 제가 뭐 여기 헌재에 뭐 제가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제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이 예측이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봅니다. 검찰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냥 석방해라 이렇게 지휘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은 그러면은 너네 짰지. 이 프레임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첫 메시지로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이 사실 이분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제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할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판단을 내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검찰 지휘관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의를 모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이분들이 뭐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각자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을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예측 불가죠. 그런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주장했을 때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앙지법도 오늘 입장문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원래 이런 적부심을 하면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일로 계산한다는 것이 네. 통념이었고 검찰도 이걸 뭐 1년에 수백 번 하는 조직, 수천 번 하는 조직인데 네. 그게 만약 시간 단위라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 그렇게 잘못 판단받은 전례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앙지법의 판단은 글쎄요, 법원 내에서도 약간은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우선 법원의 판단은 항상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는 입장 낸 겁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가 벗어진 건 아니지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절차 자체 아니면 구속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가 그냥 각하처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사실상 공수처도 여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고 인지수사로도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를 공수처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소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수사를 하거나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